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저희 채널이 벌써 구독자 2,000명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법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잡담 형식으로 변호사의 삶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모든 변호사를 대변할 수 없고 그냥 제 기준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변호사라는 직업은 결국에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사건 수입 능력이 될 것이고요. 하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이 되겠죠. 이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변호사란 직업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죠?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다 좋은 직업으로 할 때 맨 서두에 나오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은 왜 그러면 다 촉망을 받냐? 그러면 사회적인 인식이 좋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고, 그 다음에 돈도 실제로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돈도 잘 번다고 알려진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좋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변호사가 되려고 고심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우리가 법적인 변호사라는 건 본질은 타인을 돕는 직업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매료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돕고 돈을 버는 것만큼 저는 좋은 직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직업이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타인을 돕고 돈을 버는 직업이 제일 좋은 거고, 결국에는 변호사의 본질은 타인을 돕는다는 거 있죠. 타인의 분쟁을 해결해 준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 본질은. 그리고 이걸 해결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것이고, 돈도 그 과정에서 조금 버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부수적인 거죠. 이게 본질인 거고, 그죠? 근데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이런 거 모르겠고, 힘든 건 모르겠고, 내가 사회적으로 변호사를 대우받고, 돈도 많이 벌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내가 이러고 싶어서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변호사가 만약에 너무 여기 방점이 부수적인 거예요. 콩고물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 변호사가 된 사람들을 보면, 그 경우에는 굉장히 변호사의 실질적으로, 이거는 한순간이에요. 되고 나면은 모르겠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직업적으로 변호사로서 생활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왜냐면 변호사는 타인의 분쟁을 해결하잖아요. 우리가 의사라는 직업이 좋다 하지만은 실제로 병원에 가셔서 진짜 대학병원 같은 데서 다른 사람 한번 간호하면서 생활을 저는 한 몇 개월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정말로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는 정말로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 죽는 모습도 보아야 되고, 돌아가시는 모습도 봐야 되고, 피도 흐르고, 이런, 그 다음에 열악한 환경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직업적으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에 본질을 두고, 그 사람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만족도가 있는 사람은 의사로서의, 그게 생기는 것처럼,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콩고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방점이 찍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힘들지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부를 그냥 내가 우리 집안에서 잘하고 착하고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법대를 갔다 보니까 변호사가 되었다, 이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삶은 꽃길을 걸어왔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사는 곳은 분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뭐가 되고 몇 억이 왔다 갔다 거리고, 내가 실수 한 번만 하면은 몇 억이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런 분쟁 지역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이 분쟁을 해결한다는 거에 대해서 방점이 안 찍혀 있는 그런 분들은, 이게 공부를 잘해서 이거에 분쟁을 잘 해결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변호사의, 여기 앞에 생략된 건 송무 변호사입니다. 요새 뭐 변호사 많으니까요, 직역이. 송무 변호사의 본질은 타인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있다. 그 여기에 조금 적성이 맞아야지 좀 직업적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건 수임 같은 경우에도 사건 수임 능력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아무리 사건 분쟁 능력이, 해결 능력이 좋으면 뭐예요? 사건 수임이 안 되면 내가 뭐 일을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면은 어떤 스타일이냐, 그러니까 사건을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의뢰인분들이 뭐 소개를 해준다거나 내지는 뭐 다시 온다거나 하셔가지고 재방문한다거나 해서 사건 수임이 조금 이어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디 다른데 사교 모임을 나가거나 뭐 이런 시간도 없고, 제가 거의 지금 변호사 생활하면서 어떤 정도냐면은 제가 그리스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갈 때도 가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좀 일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거의 일주일 중에 제가 토일은 저희 회사가 상담을 안 합니다. 상담을 안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일을 합니다. 토일 중에 하루는 보통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 쉬고, 이런 생활을 이제 계속 반복해야 될 정도로 이게 지금 요 변호사 일의 힘든 점이 또 한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영업시간이 없어요. 변호사는 영업시간이라 하면 의뢰인들 상담하고 이런 시간을 말하는 것 뿐이지, 사건을 받았으면 그걸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글을 쓰는데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뭡니까, 작가들 뭐 시간에 뭐 그 편집자한테 쫓겨가지고 막 그 매주 뭐 연재하는 글이나 뭐 만화를 연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힘들게. 변호사들은 거의 글을 그렇게 계속 이어서 써야 되거든요. 이 A 사건 쓰고 나면 B 사건 써야 되고, C 사건 써야 되고, D 사건 써야 되고, 재판 출석해야 되고, 또 글 써야 되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글을 계속 써야 되는 이러한 삶을 산다. 그래서 변호사의 삶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힘들어요. 힘든 직업이고, 그리고 타인의 분쟁이든 간에 어쨌든 약간 전쟁 지역에 사는 느낌이랄까요? 전시 지역에 사는 느낌이에요. 항상 분쟁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 직업이고, 근데 그래도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로 다른 사람을 돕고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직관적으로, 지금 다른 사람을, 모든 직업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면은 있지만, 의사, 변호사, 뭐 구조대원처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다 돕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직업에서 그래도 나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성향이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너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콩고물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변호사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 콩고물이 요새 뭐 돈을 잘 번다,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서 별로 안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그리고 뭐 사회적 인식도 이게 변호사 수가 확실히 작았을 때, 그죠? 그때는 약간 신분적인 느낌이 강했을 거 아니에요. 극소수의 엘리트층이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지금은 변호사든 의사든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콩고물에 눈독을 들이고 내가 변호사가 되시면 실질적으로 콩고물은 되고 나면, 변호사가 되고 나면 콩고물은 별게 없네, 실망스럽고, 실제로 내가 맨날 분쟁 지역에 살아야 되네,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런 삶입니다. 이런 삶이고, 우리가 인생에서 끄달리지 않는 건 없잖아요. 뭐에선가 끄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분쟁을 해결할 때,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의뢰인이 일을 나한테 맡기고, 나는 판사님한테 판결을 받아다가 이거 줘야 되는 입장이고, 결국에는 그럼 의뢰인은 일도 맡기고 뭐 또 줘요? 돈도 주죠. 그랬을 때 그러면 변호사는 뭐를 해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에 끄달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가 일을 그냥 확실하게 많이 해주면은
그죠? 많이 해주고 잘해주면은 결국에는 제가 의뢰인 눈치를 봐도 볼 필요가 별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의뢰인분들도 변호사를 신뢰하게 되고, 근데 내가 막 뭐 꼼꼼한 의뢰인들 와가지고 하면은 막 꼼꼼하게 해주고, 막 별로 아닌 의뢰인들 뭐 대충 하고, 뭐 저 의뢰인은 어차피 모를 거야 하고 의뢰인들 눈치를 봐가면서 왔다 갔다 거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의뢰인들 눈치 봐야 되고요. 여기 의뢰인들한테 끄달려야 되고, 의뢰인들한테 끄달린다는 건 뭐예요? 의뢰인이 주는 돈에다가도 끄달리는 삶이고, 그죠? 그 다음에 결과도, 왜냐면 내가 일을 들쭉날쭉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도 잘났다 못났다 잘났다 못났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판결 받기 직전에 느낌이 어떻냐면 약간 복불복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나오면 기분 좋은데 자기는 왜 잘 나는지도 몰라. 잘 나오면 기분 좋고, 안 나오면은 막 너무너무 슬프고, 뭐 의뢰인들 클레임 걸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죠? 근데 변호사가 대신에 그냥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변호사가 분쟁이 해결해 주는데 일에다가 그냥 끄달려 버리면 내가 그냥 일을 막 이만큼씩 해버리고 뭐 제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도 그냥 일에 집중해 가지고 해버리면 의뢰인한테 또 별로 끄달릴 게 없어요. 그냥 의뢰인분들도 신뢰를 해주고, 그러면은 부수적으로 돈도 벌게 되는 거고, 결과를 받을 때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진짜로 소송에서 한 사건 한 사건마다 진짜 예를 들어서 사력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딱 하고 재판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가지고 진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제 입장에서는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판결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사건 더 할 거 있나? 이 사건 다시 되돌아 봤을 때 후회스러운 게 있나 없나? 이때까지 쟁점을 제대로 해왔나? 이런 것을 제가 보통 각 사건마다 재판 마무리할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되면은 재판을 거의 마무리한 단계가 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인사 대충 내가 인간으로서 할 건 다 했으니 자, 판사님한테 결과 받자. 이런 마음이면 판결이 나오는 날에도 제가 마음이 그렇게 끄달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할 거 없다. 진짜로 온갖 생각, 온갖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했다. 이러면은 그냥 끄달리는 마음 없이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대부분은 좋은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일을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또 이게 선순환이 돌아가고, 또 의뢰인들 잘 돌아가면은 이거 사건 수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뭐 모임에 나가고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자동으로 내가 일만 열심히 잘하면은 사건 수임도 들어오고 의뢰인도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고, 이렇게 선순환이 쫙쫙쫙쫙 돌아가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일을 잘하고 또 이렇게 잘하고 또 이렇게 일에 끄달려야 되거든요. 결국 변호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 일에 끄달리는 삶을 살아야지 모든 사람들이 해피하다.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